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은 전약 후강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또 장중에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2,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약보합권인 2,74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짓눌렀는데요. 개인 홀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은 장막판 빨간불을 켜내면서 0.3%가량 상승한 884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홀로 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 등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오늘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슈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한 시소 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엇박자 타기 쉬운 장세인 만큼 보다 더 든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인데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주유소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언제나 이 월요일을 함께 열어주는 위원님이신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역시 안 좋았죠. 출발은 안 좋았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반등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침에 딱 그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네. 시장을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한 1.45%까지 빠졌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오후장 가까울수록 이제 반등을 꽤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도 많이 선방한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한 장이 아니었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좀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좀 강했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 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일단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다음 주면은 한 17만 명, 20만 명 이렇게 예상을 그러니까요. 하고 2, 30만 있던데. 명도 내다보더라고요. 네, 정부에서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네. 사실 저는 그 전에 빨리 왔어야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확산세가 네, 오히려 더 일찍 왔어야 한다. 네, 그 원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단순한 건데 네. 사실 이제 그냥 길거리에만 나가도 예. 그냥 밤에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만 봐도 사람들이 되게 북적북적거렸어요. 지금도 북적거리지만 네. 그 전에도. 근데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거리에서 활동하는 유동 인구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확산세는 지금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확산세가 네. 최근에 갑작스럽게 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 오미크론이 이제 아무래도 기존 델타보다 한 3배가 더 이제 확산세가 빠르고 그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는 그냥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감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걸리신 분들이나 이런 증상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몸살 감기보다 한 2배 정도 아프다라고 하시는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미 우세종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있긴 한데 아직 이렇게 수치는 미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텔스를 떠나서 또 한 번의
변이를 일으켜서 뭐 다시 한번 또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네. 이런 방역 정책도 좀 풀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기대감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봐서. 근데 이제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담기에는 좀 늦은 걸까요? 모든 주식은 사실 늦고 안 늦고의 차이는 없죠. 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 한 종목으로 딱 한정을 지어버리면은 늦었을 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하단으로도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 오늘 오후 9시까지만 해도 벌써 또 97,935명이 확진됐다라고 또 전해지네요. 또 제가 보니까 오늘도 좀 1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네. 충분히 지금 넘겼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의미 있나요, 사실 저 정도 수치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면은 수치는 10만이 의미가 아니라 없다. 15만, 20만까지도 갈 수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그리고 또 워낙 이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좀 잘 봐주시잖아요. 그럼 제약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제약 바이오주는 사실 똑같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나 지금이나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뭐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나 지금 일정 부분 다 나왔잖아요. 네. 다 나왔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접종률, 3차 접종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예. 역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원래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10년 이상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를 잡고 네. 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안 나오는 게 어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그 당시 코로나가 막 나와서 델타 막 가고 뭐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네. 그때도 국내 제약 바이오주 뭐 코로나 우리 백신 만들 거다, 치료제 만들 거다 다 기대감으로 벌써 10년치 한 20년치 정도 주가를 이미 땡겨왔습니다. 이미 땡겨와서 사실 다 만들어서 주가 차익 실현하고 이미 내려간 상태라서 다시 한번 그 전에 있는 고점이나 혹은 뭐 금방까지라도 가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임상에 대한 결과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약바이오나 뭐 조금 더 전이나 뭐 앞으로 미래나 뭐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특히나 이제 성향이 좀 짙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의 개별적인 임상 소식을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이 코스피 지수가 저희가 2024년에는 이제 선진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후보에 이런 뉴스가 있긴 했는데 사실 2024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2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뒤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4,500선 좀 더 오버슈팅이 되면은 뭐 5,0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좀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만큼은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쑥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많이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전고점까지 바라보는 최상단에 있는 금액까지는 바라보는 건 좀 힘들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개별적인 임상에 대한 것들은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좀 정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좀 이 희망적인 소식이 우리 시장에 좀 더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범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 비행시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000원에 10%입니다. 27,000원의 비중 10% 말씀해 예, 예. 주셨습니다. 한국 BNC도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그런 또 재료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네. 매수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 뭐 유상증자 그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3월 2일부터 3일까지 예. 이틀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저 장외 그 거래에서 네. 블록딜로 한 150만 주를 네. 최대 주주가 그거를 매각을 했어요. 네. 그 매각 그 이유는 유상증자 그 참여와 네. 그 매각 그 세금 있잖아요. 예.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네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 예.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네, 고민되시겠네요. 첫 번째로 네.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네. 받아야 될 거인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한국 BNC를 네. 내가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야 될지 네, 그렇죠. 여러 좀 가지로 어떻게 굉장히 대응해야 걱정이 될지, 예, 여러 갑자기 고민이 그냥 있으실 텐데. 엄청나게 쏟아 부숴버렸어요. 예. 이 한국 BNC 관련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예. 우선 또 저희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잘 보시는 김원주 위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같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BNC 27,000원의 비중 10%. 이거 매수 언제 하셨나요? 좀 됐어요. 한 2개월? 2개월. 그럼 12월. 아니. 1월 달인가 했네, 1월 달. 1월 달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24,000원까지 가고 그랬는데 네. 나는 이걸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보고 네. 매각해가지고 좀 중장기로 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정없이 막 때려버리네요. 그게 아까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한 거 우리 들으셨죠? 네네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이유는 그겁니다. 예, 굉장히 불안해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또 유상증자를 첫 번째로 받아야 될지 이 주식을 지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되시겠네요. 예. 그죠? 비중 10%도 사실 1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담으실 그런 예수금의 여유나 이런 건 좀 충분하신 건가요? 예,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네. 제가 16,000원이 깨지면 네. 바로 이게 매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도 많이 빠져갖고 4,000원 이상 빠져가지고 네. 오늘 내가 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손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손절을 하실 제가 금액을 3일 동안, 이미 3일 동안 잡아놓으셨는데 예? 손절을 하실 금액을 그래도 딱 기준을 잡아놓고 생각은 하셨는데 막상 버튼을 누르려니까 그게 또 힘드셨나 보네요. 예. 네, 이제 한 2, 3일 동안 계속 근데 16,000원 사이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16,000원 깨지면 내가 손절 가격을 16,000원 했는데 손절을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죠? 참 소위 말해서 그냥 잘 이제 7,000원대에서 와 이거 얼마나 오른 거지? 900% 정도, 800% 정도 올랐었네요. 예? 800% 정도 올랐다가 이제 고점에서 예. 네, 10월 마이너스 달에, 76% 정도, 네, 고점에서 예. 이제 76% 정도 빠진 건데 예. 기간이 빠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 예. 막 치고 올라갔던 거라. 그죠?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또 유상증자 저 같으면은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라면은 유상증자 안 받을 거고요. 예.
유상증자를 절하면 안 받을 것 같고, 예, 예. 네, 그냥 매도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서요? 네. 더 빠질 거거든요. 음, 네.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예.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한국 BNC가 추진하고 있는 임상이라는 게, 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뭔가 터졌다. 예. 라고 하면은 그때 사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아마 그때 사도 지금 들고 계신 금액보다 낮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네. 하염없이 유상증자까지 받아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지금 가격에서 어차피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은 14,55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안 받고 지금 수일 내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가지고 가야 될지 이게 자꾸 망설여지네요. 유상증자는 굳이 안 받아도 돼요. 예, 예. 네, 기다리시면은 그 유중가랑 똑같이 오던가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가서 사도 돼요.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중을 굳이 내가 참여해가지고 기업에서 할인해서 준다고 하니까 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 그냥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 한국 BNC를 내가 중장기로 어차피 잡고 들어간 입장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매수한 지는 한 달 정도 된 거고. 예, 예. 그죠? 그러면은 사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사이에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유증도 있고 하니까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냥. 예, 예. 그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불안한 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한국 BNC의 주가 상향성을 좀 보셔야 돼요. 주가가 어차피 다시 최소 뭐 6만 원은 아니더라도 3만 원을 복구하고 4만 원 찍고 위로 올라가려면은 어쨌든 얘네가 갖고 있는 임상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예. 그거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데요, 이거를 한 가지만 더 한없이 예. 한없이 그냥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냥 지금 자리에서 조금 손절치고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때.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증가가 15,000원이다. 근데 15,000원까지 그냥 내가 기다려서 15,000원에 샀어요. 혹은 유증을 해서 15,000원에 받았다고 쳐요. 예,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가 아직 발표도 안 나오고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더 빠지겠죠. 예. 주가는 더 빠질 거예요. 계속 빠질 거예요. 근데 이제 빠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빠졌을 때가. 결국에 빠졌을 때 다시 반등을 치려면은 지금 유증 받아서 지금 들고 있는 평균 단가에 유증가 포함해봤자 사실 평균 단가 그렇게 막 변동이 심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예.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기다렸다가 치고 올라올 때 사도 평균 단가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수익 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예. 매수도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하면 더 힘들어요. 아.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이런 투자 잡으신 그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내가 들고 있는 지금 27,000원에 지금 비중 10%에 마이너스가 예. 23%, 좀 있으면 뭐 25%도 갈 수도 있고 유증가까지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30%도 찍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지금도 힘든데 내가 여기 비중 20%, 30%더 늘려가지고 더 빠져버리면은 예. 이건 멘탈 관리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BNC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은 그때 결과가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뭐 그때 가서 정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10%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덜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죠.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10%니까 그러면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죠. 괜찮겠어요? 10% 정도면은
예, 예. 네, 10% 정도면은 사실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혹은 그 10%마저도 내가 다른데 이제 조금 섹터 영역을 넓혀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10%라도 조금이라도 자금을 굴려가지고 내가 수익을 가져올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냥 손절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만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다 하면은 굳이 손절해가지고 누구 남 좋을 일 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유상증자는 꼭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유상증자는 굳이 받을 그리고 필요가 한 가지만 없습니다.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대표이사 최한규 씨가 네, 지금 뭐 150만 주를 매각을 했는데 네. 그게 저는 좀 불안해서요.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고 매매 그 세금 수수료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 외에서 150만 주를 기관에 팔았는데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최대 주주가 150만 주를 판 것이. 최대 주주가 물론 이제 주주 입장에서 최대 주주가 뭐 장내에 팔던 아니면 뭐 블록 딜을 해서 팔던 사실 갖고 있는 그 주식을 시장에 판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기분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수량이나 단가나 내가 그냥 이거를 언제까지 가져갈 건지 그냥 이 목표만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 BNC 입장에서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뭐 말은 뭐 그럴싸하게 붙일 수 있지만 사실 속내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속내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주가를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매입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임상 발표하면서 주가가 다시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일일이 부여하면은 사실 주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도 불안하고 임상 결과도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고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BNC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미코요. 미코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300원에 네, 18%. 14,300원의 비중은 18%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코. 수소 연료 전지 업체죠. 이 탄소 중립과 그리고 또 수소 테마를 등에 업고 작년 9월경에는 2만 원 선까지 갔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11,35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작년 10월에 산 것 같아요. 작년 10월경 하셨어요? 네.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살짝 내려올 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떤 부분 좀 많이 궁금하실까요? 그러게요. 지금이 네. 11,000원대 이쪽에서 예. 계속 이쪽에 있는데 네. 이걸 조금 더 사서 네. 단가를 조금 낮춰갖고 가도 되나? 아니면 그냥 네. 요걸 그냥 들고 그냥 팔 생각은 없는데 예. 조금 더 사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친환경 분야가 좀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코 14,300원의 비중 거의 20%. 네. 매수가 대비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22% 정도 되시겠네요.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더 가져가실 건 이거 일단은 어쨌든 10월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실 때 네. 어떤 걸 보고 매수 진행을 결정을 하신 거죠? 이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걸 탄소부터 해서 네.
요즘에는 다른 것도 한다고 그러던데 주가는 그러네요, 항상. 에이, 하나만 파도 성공하기 힘든 시대니까 여러 군데 이제 손 써가지고 이제 또 매출을 올려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조금 더 담아서 가져갈 거냐 이건데 더 담아가도 괜찮다고는 보는데요. 금액이 아무래도 좀 문제겠죠.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31%, 32%.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하방이 아직 이제 막 들어가서 다시 또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10,000원 깨지면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굳이 매수를 더 하실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네, 지금 보유 단가에서 마이너스 한 22%니까 그래도 앞자리가 이제 3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깨지면 이제 31%, 32% 정도 될 거거든요. 10,000원 정도가. 근데 그 밑으로 그렇게 빠지겠어요? 빠질 가능성이 있죠. 네, 빠질 가능성이 있죠. 위로 올라갈 확률은요? 아니, 주식은 다 같은 맥락이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있는 거죠. 올라갈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확률 싸움인데 시장성을 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밑에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굳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지금 가격에서 뭐 한 5%, 10%더 담고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기다렸다가 한 10,000원 정도 언저리 다가오면은 그때도 이제 한번 좀 더 지켜봤다가 자리를 좀 잡아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또 만약에 좀 지켜봤는데 10,000원도 못 지키고 좀 더 밑으로 같은 뭐 이런 이런 제스처를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또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사실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지금 한 18%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를 2배로 늘리실 건지 아니면 그냥 한 5% 늘리실 건지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추가 매수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미코를 그냥 탈출을 하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랑 아니면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가면서 그냥 모아간다라는 느낌의 추가 매수와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탈출 목적의 매수를 포커싱을 좀 두실 거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30% 이상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탈 때도 최소 4배에서 5배는 타야 단가를 확실히 낮춘 상태에서 반등으로만 보면은 한 3%, 한 장중에 한 3, 4% 올라가면은 사실 수익이 0.7%, 3%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겠죠. 그냥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이 미코의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보세요? 16,000원. 16,000원이요? 네. 16,000원이요? 원래 18,000원 보고 들어간 건데. 네, 16,000원이면 13% 정도? 네. 16,000원 13%?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 16,000원까지 그러니까 매수가 기준으로는 13% 정도 되지만 지금 가격 기준으로 16,000원 가려면 거의 50% 정도가 또 펌핑이 와야 되거든요. 주가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16,000원 그 목표가도 수정을 같이 또 조금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가도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도 할 생각이 있는데 목표가는 똑같다라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도 같이 하향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를 정확하게 두시고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은 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목표가 수정하시고 내가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잡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믿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또 현명한 투자 솔루션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또 상담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전화번호 02-3153-1611번에서 연락이 간다면 잘 받아주셔야 또 상담 참여 가능하다는 점까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송사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0%고 가격은 87,500원 정도입니다. 아, 네, 87,5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오늘 어떤 부분 좀 많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저 전망이 어떤지 네. 좀 알고 싶고요. 이게 좀 아니면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예. 이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내려온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신 네.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조금 네. 9만 몇천 원 사가지고 예. 이번에 빠지면서 제가 조금 더 사가지고 추가 매수 20% 하셨고요.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9만 원대에서 그래도 지금 8만 원 선까지 또 매수 가격을 낮춰 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네네. 오늘 보니까 종가 79,2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과 함께 바로 상담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SK 바이오팜 87,500원의 비중 20%. 전화 여러 번 드리고 지금 이제 처음 통화된 겁니다. 아, 그래요? 더 네. 잘 봐주세요. 이거 매수하신 지가 저번 달인가요? 매수한 지가 12월 달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조금씩 이렇게 더 늘려서 온 겁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많이 빠져서 좀 더 산 거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이제 비중이 네, 20% 정도 되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 87,500원까지 내려온 거고, 한 10% 정도 빠진 거네요. 네네. 이게 네. 상장 이후부터 사실 상승이라고 해봤자 그 상장 당일 이후 며칠만 좀 많이 올랐지. 사실 그 뒤부터는 따지고 보면 계속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네. 최고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마이너스 7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저는 좀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방금 제가 한 말이 굉장히 밉상을 살 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말씀 그냥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게 공모로 이제 받으신 분들의 그 가격대를 보시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랑 같은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기관 입장에서 지금 79,000원? 아직도 꽤 많은 수익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79,000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만 원 선까지는 좀 내려가야 그때부터 조금 유의미한 조금 반등세를 좀 노릴 수 있고, 물론 이제 SK 바이오팜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네. 들고 있는 이 주체 세력들의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꽤나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결국에는 뭐 아까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사업 분야를 넓혀가는 건데,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거든요.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부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이 결국에는 주가의 반영이 조금 빠르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기업의 밸류 값을 좀 높게 쳐줄 수 있는 좀 그런 선점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식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많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건데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다라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지금 추가 매수를 어쨌거나 12월 달에 매수를 하시고 좀 내려오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단가를 87,500원까지 잘 낮추시고 이번 달 초에 잠깐 수익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잠깐 하루 한 이틀 정도 수익 구간이었다가 지금 다시 또 빠진 상태인데 만약에 기회가 다시 온다면 저 같으면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한 7만 원을 좀 깨고 6만 5천 원도 한번 또 깨고 6만 원 정도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한번 분할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딱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좋은 기업이 지금 많이 투자를 또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또 성과가 나오고 뭐 하려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를 받으려면 시간이 정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럼 당연히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하방이 많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는 상태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 조금 나중에 천천히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한 7만 한 5천 원 이상 올라올 수 있을까요? 8만 5천 원이요? 8만 5천 원이요? 네, 8만 5천 원요. 8만 5천 원. 8만 5천 원, 글쎄요, 8만 5천 원, 현재 추세로는 확답을 딱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8만 5천 원이 부담되는 가격선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서 7% 정도 올라가면 바로 8만 5천 원이라 그렇게 부담되는 선은 아니라 장중에도 뭐 순식간에라도 잠깐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위치라서 뭐 그 정도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는 있는 가격대. 물론 이제 지금 매수가까지도 저는 가격 다시 한번 또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요 라인대만 잘 유지해 준다면은 지금 잡고 계신 요 매수가 있죠? 네네. 네, 잡고 계신 매수가 라인, 요 라인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는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SK 바이오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삼성물산이고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3만 5천 원요. 아, 14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얼마나 싣고 계세요? 네?
비중은 얼마나 싣고 계세요? 비중이요. 제가 네. 30%라 그랬는데 30%도 보다 좀 많습니다. 한 40% 됩니다. 40% 정도 되시고요. 네네. 비중이 또 꽤 있으신데다가 지금 삼성물산 13만 5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네네. 좀 보유하신 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담으셨어요? 이게 지금 오래됐는데 확실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됐어요. 그렇죠. 또 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10만 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도 또 네네. 잘 버텨내신 것 같거든요. 삼성물산 오늘 어떤 부분 좀 많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또 초과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 예. 안 되면은 지금 또 손절을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여쭤보고 싶고. 네. 어떻게 해야 손절까지도 돼?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네. 손절도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조금 손질을 할까 딱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또 비중이 워낙 또 좀 많으신 데다가 그리고 네네. 또 오래 보유하셨기 때문에 얼른 좀 네.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네. 한번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삼성물산 13만 5천 원의 비중 40%. 비중이 좀 높네요. 네. 와우, 비중. 이거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2번 했어요, 2번에. 두 번에? 네. 첫 매수가 얼마죠? 첫 매수가? 처음에 이게, 매수가 이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게 언제, 얼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쨌든 2번에 매수하는 동안 매수가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는 네네. 건 아니었네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추가 매수를 이제 해가지고 비중 40%, 20% 2번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한 10%, 한 30% 했는 것 같아요. 10%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 네. 하시고 30%가 좀 아깝네요. 그죠? 그냥 결과론적인 거니까. 네. 일단 매수 대비한 마이너스 한 18%, 19% 정도 되시겠네요. 그죠? 네. 비중이 40%라서 사실 여기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수가 근처까지 올까요? 매수가 근처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다리면요? 네, 충분히. 근데 이제 물론 물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건 좀 감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손절은 하기 싫고 비중 40%면 사실 손절하는 금액도 꽤 되실 거란 말이죠. 네.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삼성물산 안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깎죠. 삼성물산 안 망해요. 네, 제가 현대차를 정확히 5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현대차를 네. 소위 말해 탈출 못할 줄 알았어요. 현대차는. 근데 왜 손절을 안 했냐? 배당 나오고 그리고 네. 두 번째로 현대차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 삼성물산 네, 근데 결국에 엄청나게 좋은 가격대에서 결국에는 좋게 마무리를 하고 나왔어요. 네, 이것처럼 이런 거대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 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사실 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삼성물산도 지금 뭐 자동화 설비나 뭐 이런 것들에 또 사업 영역을 또 확대하고 이러면은 결국에 주가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좀 잡혀 있고 미래 먹거리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네. 그게 결국에 주가의 값이 좀 매겨지려면 당연히 시간은 또 소모가 되겠죠. 뭐 한숨 네.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제약바이오주는 뭐 기대감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사실 단기간 내에 주가의 방향성을 확 바꿔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시간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지만 그냥 여유롭게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비중이 40%라 좀 여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추가 매수도 생각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추가 매수도 조금 생각 있으시고 이게 어차피
지금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이 단가를 좀 낮춰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 매수 하실 거면 비중이 40%라 네, 애매하게 하시면 단가 많이 못 내려요. 그렇죠. 네, 애매하게 하시면 아실 거 여기서 한 아니에요. 20%를 더 사야 좀 낮춰지겠죠. 20%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내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왜냐면 비중이 40%라서. 제가 매번 이 3부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단가를 확 낮추려면 내가 네. 갖고 있는 가격에서 최소 마이너스 30%는 떨어져야 되고 예, 예. 거기서 5배, 제일 좋은 건 6배를 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내가 들고 있는 수량이 6배. 아, 그러면은 정확히 한 3, 4% 반등하면 바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 정도로 평균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자금력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금력이 있어요. 네, 자금력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게 뭐 싼 주식도 아니고 주당 13만 5천 원, 지금 11만 1,500원인데 네. 그죠? 6배 물량을 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타면은 오히려 어중간하게 비중만 높아지고 단가는 내려가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냅두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반등이 좀 많이 올라오면 그때 조금 비중을 조금 손절 처리를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예.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차라리. 예.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손해 보는 거를 다른 데서 수익 나온 것만큼만 천천히 이렇게 조금 물물 교환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방향도 있을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중이 40%는 여기 들어가 있지만 다른 데도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많습니다. 큰일 아, 그죠? 났어요. 그 중에서 분명히 어떤 거는 좀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지금 그죠? 네,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 나온 만큼만 삼성물산 조금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삼성물산의 비중을 좀 낮추는 전략을 좀 가져가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럼 이걸 가지고 가면 언젠간 이게 원가 제가 매수한 것만큼은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네, 충분히 네, 충분히 갈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여유롭게 걱정돼가- 하세요. 네, 여유롭게 하시고 주식을 네.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해야죠. 오래 할 수 있는 건데 오래 하려면 멘탈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계좌 관리뿐만 아니라 이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매수가가 16,8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도 오프닝 때 위원님과 함께 나눴었는데 역시나 지금 좀 수익을 잘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좀 큰 타격을 입었었던 관광업이 이제는 기지개 켤 수 있을지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위원님 봐주시죠. 네, 롯데 관광개발 16,800원에 비중 15%.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셨던지 아니면은 좀 오래돼서 최근에서 이제 그냥 이제 매도를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일 확률이 높겠죠.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리오프닝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붙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준다면 사실 지금은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많이 기다려가지고 2만 원 돌파하고 2만 1,000원 돌파해서 전고점까지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은 살짝 접어두시고 지금은 줄 때 좀 먹고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이번 주 지나서 좋아질 수도 있고 다음 주도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줄 때 챙기고 나중에 다시 잡아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샵 0582번으로 김범준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